네, 안녕하세요. 타로마스터 정희도입니다. 오늘 8월 19일 월요일 12시 이 점심시간에 제가 귀한 분 모시고 풍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겸재 선생님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가옥입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이전에 네네. 이별 운세도 많이 말씀해 네네. 주시고 또 이렇게 사주 관련된 풀이도 또 해주시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이 주 전공이 손금도 있지만 풍수도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또 그쪽으로 학위 논문도 지금 아, 하고 계시고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외로 저는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게 풍수다. 풍수가 정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선생님 말씀을 네네. 해주셔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저희 구독자분들, 소울님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오늘 모셨는데요. 채팅창에서 지금 이제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 저희가 이제 미리 사전에 게시판 댓글로도 질문을 받았고 저도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그걸 보고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진짜 풍수가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많이 주나요? 많이 주죠. 그러니까 풍수라는 거는 좀 네.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장풍득수라고 해서 풍수라는 게 이런 거죠. 나쁜 바람이나 네.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네. 사람이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자라는 게 풍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현대사회로 풍수를 갖다가 오면은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이 곧 풍수의 명당이다라는 거죠. 네. 그 얘기는 내가 좋은 땅에서 살면 좋은 기운을 받고 네. 좋은 기운을 받으니 누구보다도 내가 뭐 사주가 안 좋던 어떤 뭐 주변 상황이 안 좋아도 좋은 기운을 받으니 훨씬 더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풍수의 개념이거든요. 네. 특히 요즘 현대 사회가 가면서 직업군도 많아지고 네. 그다음에 내가 어떤 선택할 수 있는 영역도 많아졌죠. 네. 그 얘기는 내가 어떤 사주를 태어나도 내가 어떤 환경을 갖고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내 운이 많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사주 상담을 하고 있는데 사주 상담을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사주나 네. 운에 의해서 바뀌는 것보다 예. 어떤 나라나 네. 아니면 어떤 지역이나 네.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타고난 사주팔자보다 그렇죠. 풍수가 영향을 많이 줄 때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요. 훨씬 많죠. 제가 봐서는 뭐 갖고 있는 사주가 한 30%라면 네. 풍수로 인해서 바뀌는 게 한 70% 정도까지 그 정도요?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뭐 한 10억 벌 사람인데 그렇죠. 100점짜리 풍수에 들어가면 100억도 벌 수 있는 건가요? 100억이 더 넘게 벌죠. 그러니까 저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토끼로 태어나고 거북이로 태어났는데 네. 만약에 내가 거북이로 태어났다면 산에서 토끼랑 경주를 하고 있는 거와 아. 내가 토끼를 꼬셔서 물가에서 경주를 하고 있는 거랑 다르죠. 그게 이제 풍수란 말이에요. 네. 내가 산에 있는 거랑 네. 물에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풍수의 영향이죠. 내가 어떤 지역을 선택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에 산에서 내가 거북인데 토끼랑 경주하고 있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이상을 네. 이기기가 어려운데 내가 물 쪽으로 가면 무조건 이기겠죠. 네. 그래서 그 환경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재물이나 내가 원하는 목적을 얼마나 빨리 성취할 수 있느냐가 이제 결정이 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예전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그냥 농사 짓는 게 다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주도 정확하게 맞았고 네. 모두 다 정확하게 맞았죠. 왜냐면 그 사람은 나라도 못 바꾸고 지역도 못 바꾸고 네. 그렇다고 뭐 어떤 신분도 못 바꾸고 네. 직업도 못 바꿨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주가 뻔했단 말이죠. 그럼 너는 이런 식으로 갈 거면 이런 식으로 갈 거다라고 네. 했는데 요즘은 그걸 하나하나 다 선택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자수성가는 어려워. 응. 이제 자수성가는 어려운 시대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자선가가 요즘 같은 쉬운 시기가 어디 있어? 거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요즘 같이 제일 쉬운 시대죠. 조선 시대가 오히려 이제 아유, 어렵고 그건 자선가가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환란의 시기 때 영웅이 난다고. 예.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환란의 시기랑 같은 거죠. 옛날에는 평화 시기라는 거는 어떤 법칙이 딱 정해져서 그 법칙대로 산다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단 말이죠. 네. 근데 요즘은 그 법칙이 잘 적용이 안 되는 시대잖아. 어떻게 보면. 내가 노력을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될 거고. 네. 그러면 이거를 환경이 내가 지금 그런 법칙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잖아. 그럼 법칙을 벗어나면 내가 그 법칙에서 벗어나자마자 내가 원하는 환경을 조성만 한다면 네. 내가 운이 급격하게 필수가 좀 있죠. 그러면 실제로 풍수로
뭐 대박이 난 사례 아니면 정말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나락으로 간 사례 이런 거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개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저걸로 보면 알아요. 이제 건물로도 이제 많이 보는데 네. 풍수가 얼마나 이제 사람한테 밀접한 영향이 있냐면 제가 이제 건물을 보면 마천루의 저주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마천루라는 게 굉장히 초고층 빌딩을 나타내거든요. 네. 근데 초고층 빌딩이 지어지면 나라가 망하거나 아니면 그 기업이 망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나라도 망할 수 있어요. 나라도 초고층-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래서 이제 네. 그게 이제 가장 대중적인 게 마천루의 비밀이 이제 동원된 게 외국에서는 엠파이어 스파이 빌딩? 예. 그게 미국에서 이제 젖었는데 그게 1931년도에 이제 젖었단 말이죠. 네. 근데 그때 대공황 시대가 이제 들어오고 그러면서 아. 미국이 완전히 어려운 시기로 네. 들어갔죠. 그렇게 100층짜리 이상으로 짓기가 되게 어려웠었는데 그 시기 때 처음 졌단 말이죠. 그 다음에 상하이 타워가 있어, 중국에. 네. 상하이 타워가 2016년에 이제 젖었거든요. 그게 그것도 이제 100층 이상 네. 되죠. 초고층 건물이니까. 예. 짓자마자 갑자기 이제 코로나죠. 네.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중국이 지금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부르즈 할리파라고 해서 네. 그게 두바이에서 이제 졌죠. 그래서 네. 두바이가 그거를 짓자마자 2010년도에 졌는데 2010년도에 짓자마자 그 두바이가 갑자기 그게 모라토리움 네. 사태가 생기면서 완전히 폭삭 망해버렸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한국에도 그런 사례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100층짜리 건물이라고 하면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옛날에 이제 옛날로 돌아가 보자고요. 예. 옛날에 70년대 3일 빌딩이라는 게 있었어요. 3일 빌딩이요? 예, 31층짜리 빌딩이 있는데 예. 이건 좀 나이가 드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정도 나이 되신 분은 아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초고층 빌딩이었단 말이야. 31층짜리가. 그게 70년도에 있던 건가요? 그게 1970년대 완공을 했어요. 아, 근데 네. 산미 그룹에서 이제 완성을 했는데 네. 산미가 거의 그때가 뭐 재계순위 한 10위 안에 들었던 회사인데 네. 그 산미가 31딩을 지자마자 이제 망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63층 빌딩 있죠. 63 빌딩이라고. 63 빌딩, 네. 63 빌딩은 다 아시죠. 그러니까 63 빌딩을 졌는데 63 빌딩이 대한생명 신동아 그룹에서 졌단 말이에요. 네. 그게 몇 년도에 졌냐면 1985년도에 졌단 말이죠. 네. 근데 1985년도에 신동아가 그걸 짓고 무너지기 시작을 해서 네. 그게 다른 데로 넘어가 버린 거야. 아. 그 다음에 지금 초고층 빌딩이 딱 하나 있죠. 네. 롯데 빌딩. 네. 롯데 빌딩이 지금 2016년도에 졌단 말이죠. 네. 2016년도에 짓자마자 그 사드 사태 터지면서 중국에서 예, 예. 물러나기 시작하고 지금 네. 롯데가 지금 휘청휘청 하잖아요. 사실 롯데건설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아.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초고층 빌딩을 지면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보통 신문에 나오거나 텔레비 네. 방송에 나오거든요. 사인 네. 빌딩 났을 때도 텔레비 방송에 나왔었고. 네. 뭔가 어떤 초고층 빌딩이 진다라는 건 그때가 제일 잘 나갔을 때란 말이죠. 예. 기업도 그렇고 네. 나라가 그랬으니까 그 초고층 빌딩을 질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됐을 거란 네. 말이죠. 근데 그걸 딱 짓자마자 무너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게 마천루의 저주라고 그게 인터넷에 쳐도 그게 네.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풍수라는 게 어떤 사회 환경도 영향을 주지만 어떤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딱 했을 때도 영향을 줘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기업 같은 경우고, 우리가 그 파묘 영화가 이제 맞아. 엄청 맞아, 흥행을 많이 유행을 했잖아요. 근데 그 무덤을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진짜로 그 파묘 영화처럼 후손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많이 심하죠. 엄청 심하죠. 엄청. 어. 엄청 심하죠. 그거는. 그래서 그 음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네. 요즘은 다 거의 다 뭐 한 90% 이상 화장을 하시니까 네. 사실은 그렇게 영향을 좀 많이 안 줘요. 네. 근데 예전에는 전부 다 매장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매장을 하면 무조건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게 그게 이제 풍수에서 동기가몽이라 그래서 어떤 죽은 자의 DNA가 산 사람한테도 영향을 준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뭐 화장을 하면 DNA가 거의 남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후손한테 영향이 없는데 네. 이게 매장을 하면 DNA가 썩을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 후손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음택같이 이제 안 좋은 자리, 흉당 자리에 내 조상을 매장을 하면 안 좋은 영향이 계속 그 조상한테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그 DNA가 자손한테 영향을 주니 네. 그 자손도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일례로 뭐 한 달 전에 오신 분이 있었는데 줄초상이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아버님을 매장을 하자마자 가족들이 전부 다
뭐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은 뭐 유산상소 때문에 싸움이 네. 나거나 아니면은 뭐 기업을 운영하던 게 이제 망해진단 네. 말이죠. 근데 그게 굉장히 빨리 일어나요. 늦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매장을 하면은 아, 그러니까 무덤을 우리 흔히 말하는 잘못 쓰면 잘못 쓰면 그게 뭐 한 뭐, 10년에 걸쳐서 나타나는 그렇게 게 나타나는 아니라 게 아니고 그냥 무덤을 묵자마자 거의 빠르면은 한 달 안에 그런 것들이 결과가 굉장히 빨리 피드백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빠른 사람들은 무덤을 묻자마자 바로 오는 경우도 있고 네. 그건 이제 급발진하는 어떤 매장터들이 있긴 하는데 네. 그런 흉터가 진짜 안 좋은 흉터는 바로 즉시 발생을 해요. 묻자마자 발생을 한다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속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요즘은 웬만하면 그냥 매장하지 말라고 해요. 매장하지 말고 그냥 화장하시는 게 제일 좋지. 굳이 매장을 해서 괜히 마음고생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명당터로 들어가기가 사실은 굉장히 쉽지가 않잖아. 내가 산을 마음대로 쓸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내가 뭐 집이 있을 수도 없고. 파묘 영화에서도 그 몇 점짜리냐고 그 물어보니까 맞아. 70점짜리라고 요즘에 그렇게 높은 점수가 없다고. 없죠. 예.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좋은 터들은, 그러니까 가장 그 묘터가 좋은 터들은 사람이 살고 있는 데랑 좀 가까워요. 산꼭대기가 아니란 말이죠. 산꼭대기에는 기혈이 맺힐 수가 없어요. 왜냐면 혈이라는 거는 높은 데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서 아래로 내려오다 보니까 기운이 뭉쳐야 되는데 그럼 네. 거의 평지 가까운 데서 기운이 뭉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 얘기는 사람이 살고 있는 근처랑 가깝다는 얘기죠. 네. 그럼 가까운 곳에 무덤이 있는데 보통 전원주택 보면 무덤들이 옆집에도 있고 앞집에도 있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그 얘기는 그쪽에 혈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산 위로 올라가잖아. 전원주택 보면은 거의 산 기슭에 있죠. 이렇게. 네. 산 기슭에 있으면은 무덤터와 사람터가 같이 공존을 할 수밖에 없잖아. 네. 그러면은 당연히 무덤터를 파묘하고 사람이 들어가잖아. 그 자리에. 그러다 보니까 명당터가 점점 없어져 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제가 궁금한 게 무덤터, 집터, 사무실터, 가게터는 만약에 명당이면 다 그냥 네 가지 애들 다 명당이라고 봐야 되나요?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명당이라는 게, 야, 이거는 사람이 들어가는 자리야. 이거는 뭐 죽은 사람이 들어가는 자리야. 이거는 가게가 들어가는 자리야. 뭐 이렇게 뭐 사실은 구분을 하려고 한다면 구분이 될 수는 있는데, 네. 이걸 갖다가 만약에 구분을 안 하고 본다 그러면 명당터는 다 좋은 터니까 명당터겠죠? 그러면은 그 명당터는 죽은 사람이 들어가도 좋아야 되고, 네. 산 사람이 들어가도 좋아야 되고, 어. 가게가 들어가도 좋아야죠. 근데 그놈의 명당터들이 전부 다 평지 가까운 데서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거의 99% 이상이 산꼭대기에 명당 있는 경우들은 거의 없어요. 산소를 보면은 누가 산꼭대기에 산소를 정해요. 다 보면은 밭 가운데나 네. 집터 뒤에나 이렇게 산소가 있듯이. 근데 이제 명당터라는 게 죽은 사람이 들어가는 터들은 좀 작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 무덤 하나 쓸 수밖에 없는 터죠. 그러니까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은 그게 너무 터가 작은 거죠. 네. 그러니까 집이 못 들어가는 거고 죽은 사람밖에 못 들어가는 거고 거기다 가게를 하려고 했더니 아무것도 없고 허허벌판에 사람도 없는데 가게터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제 도심이 점점 한마디로 확장되면서 팽창되면서 네. 그 묘토를 자꾸만 차지하는 거죠, 사람들이. 거기다가 건물을 짓고 그럼 그 건물이 명당의 집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건물 지으려고 그러면 토지를 또 이렇게 평지를 내고 네. 넓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명당터가 더 넓어지겠죠. 그럼 집터가 들어가고 집터가 들어가서 명당터니까 집들이 여러 집들이 생기겠죠. 네. 여러 집들이 생기다 보니까 마을이 되고 마을이 되니까 당연히 가게가 생기고 가게가 되니까 사람들이 몰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 사람이 우선이니까 그럼요. 네, 산 사람이 우선이니까 죽은 사람들이 들어갈 터보다는 그 좋은 땅에 그냥 산 사람들이 산다. 그렇죠. 그렇게 산 볼 수가 사람이 들어가는 있겠네요. 게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한다면은 예. 그게 뭐 사람이 일단 많이 모이는 명당터에는 가게터가 좋은 거고 네. 사람이 좀 조용한 데는 집터가 좋은 거고 사람이 한적하고 사람이 안 들어가는 데는 무덤터가 좋은 거고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제 영화 파묘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그 무덤터가 막 산속 이렇게 깊은 곳에 들어가서 정말 초라한 곳에 있는 게 그게 정말 그러면 흉터를 잘 표현한 거네요. 그렇죠. 흉터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렇게 산꼭대기 올라가는 경우들 극히 드물어요. 진짜 극히 너무 드문데 그런 예. 터들의 이름들이 있어. 뭐 제비 명당혈 뭐 무슨 명당이 있는데 정말 드문 경우고요.
보통 보면 저것도 알잖아요. 뭐 구로동 같은 경우도 뭐 왕릉들 터들 보면 거의 다 집 가까이 있지. 예. 왕릉터가 뭐 산꼭대기 있는 경우는 없잖아요. 저기 그 선릉역 같은 경우. 그렇죠. 선릉도 보면 예. 강남 한복판에 있고 예. 뭐 태릉도 그렇고 예. 뭐 능이라는 거 일산에도 삼릉도 있는데 그럼 뭐 거의 평지지. 아. 평지에다 왜 왕릉을 적겠어요? 사람 다니기 쉽게? 그게 아니고 혈자리는 그렇게 산에서 기운이 내려와서 네. 물을 만나면 혈은 멈춘단 말이죠. 그래서 네. 물이 멈추는 자리에 거기가 대혈매를 맺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압구정동이나 네. 한남동이나 네. 뭐 이런 데들이 굉장히 명당터의 자리로 변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선릉을 만약에 뭐 그럴 수는 없지만 선릉에 만약에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든 뭐라든 와 대단하죠. 그러면은 진짜 명당 자리에 명당 자리인 들어가는 거예요? 거죠. 아. 근데 이제 그게 왕릉이니까 파묘를 못 하는 네, 거지. 그거는 이제 말 안 그게 해야 일반 되는데. 능이었으면 파묘를 벌써 했겠지. 그러니까 아니 그잖아. 그 삼성릉 옆에 보면 성릉 옆에 보면은 기업들이랑 기업들은 다 들어와 있잖아. 본사들이. 그 현대도 지금 거기다가 집을 짓고 네. 있지. 무슨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은 다 그 테일한노나 삼성에 다 몰려 있잖아. 그 얘기는 그 대치동이나 첨당동이나 압구정동이 왜 비쌀 수밖에 없냐면 명당 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사람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 그러면 궁금한 게 실제로 서울에서 보면은 말씀하신 한남동, 압구정동, 청담동, 삼성동이 땅값이 비싼 이유가 아주 본질적으로 보면 거기가 명당이어서 땅값이 그렇죠. 비싸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거기가 뭐 기억하시면 60세, 70세 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거기가 그냥 허벌판에 그냥 네. 논에다가 진짜 그 선릉 그 무덤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죠. 우리가 뭐 소풍 가면은 맨날 그 선릉으로 놀러 갔었거든. 내가 성수동에 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산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산에 구릉 지어가지고 산밖에 없었던 지역인데 그게 누가 건물 들어올지 누가 알았냐고. 그러면 지금 이미 한남동, 압구정동 이런 데는 너무 서울에서 이미 좋은 명당을 그렇죠. 알고 다 사람들이 파악했는데 다른 서울에 있는 동네 중에 그래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명당이라는 데가 동네가 있나요? 이제는 그러니까 다른 건 없어요. 비싼 데가 명당터예요. 가게도 보면 권리금이 비싼 데는 이거 명당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집도 그래요. 집도 뭐 진짜 50억, 60억 되는 데들은 얘가 명당터인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반포나 뭐 마포나 이렇게 포자가 들어가는데 물숫자가 들어가는데 물숫자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까 그랬잖아. 물을 만나면 혈이 멈춘다고. 네. 그 혈이 멈춘다는 건 여기에 좋은 기운이 뭉쳤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좋은 기운이 뭉쳤으니까 명당 자리가 될 수밖에 없고 명당 자리가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집값이 오르고 그러니까 비싼 데가 네. 명당 터져. 아까 여기 이제 질문에 도깨비터라는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집도 뭐 도깨비터가 있죠. 있나요? 그게 있죠. 무슨 말인가요? 도깨비터라는 게? 도깨비터라는 게 이런 거야. 이제 좋은 터에 들어가기는 해야죠. 좋은 터에 들어가는데 도깨비터가 형성이 되려고 그러면 좌향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이제 방향을 나타내요. 네. 좌향이 그러니까 이제 사주에서는 공만 같은 거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네. 아니면 이제 뭐 토의 기운 같다라고 하는데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약간 이렇게 좀 섞여 있는 기운들이 있어요. 기운들이. 그러니까 기운이 교차되는. 그러니까 이걸 또 귀문간사 운이라고 하는데 기운이 교차되는 운에 집터를 잡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상하게. 그걸 도깨비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도깨비터들은 기운이 되게 이상한 게 이게 기운이 센 사람이라던가 내가 아니면 돈을 갖다가 좀 벌 수 있는 어떤 그렇게 기운이 상승하는 기운에선 도깨비터가 굉장히 좋게 작동을 해요. 근데 내가 기운이 하락할 때는 더 크게 하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복이 되게 심해져요, 도깨비터들은. 그래서 도깨비터에 들어가시면 일단 저희 쪽에서 잘 대접을 하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운이 계속 잘못하면 금방 틀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내가 어떤 A라는 기운에서 돈을 벌었는데 갑자기 기운이 B로 확 기울어지면 나락을 갈 수밖에 없으니까 A라는 기운으로 계속 머물러 주게끔 좀 어떤 기운을 그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엔 도깨비터에다가 뭐 제사상을 차려서 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이상한 일들이 생기거든요, 도깨비터들. 네. 기운이 흐트러지니까 막 갑자기 액자가 떨어진다던가 시해가 막 뒤로 간다던가 막 사람이 갑자기 다친다던가 뭐 하수가 막힌다던가 막 이상해요. 도깨비터의 특징들이.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옛날엔 대접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기운이 갑자기 좋은 기운으로 확 돌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기는 해요. 그 도깨비터가 이제 기운이 교차돼서 이게 플러스로 갈지 마이너스로 갈지 그쵸. 아직 모른다라는 건데 도깨비라는 게 실제로 거기에 그럼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무속에서 보는 거랑 사주에서 보는 거랑 풍수에서 보는 시각이 좀 다른데 네. 도깨비라는 게 좀 한마디로 좀 이상 형상이에요. 이상 형상. 네. 근데 이제 무속인들이 보면은 귀신으로 볼 수밖에 없죠. 네. 귀신으로 보는데 나쁜 귀신과 좋은 귀신이 공존을 하고 있는 거랑 같은 거고. 네. 풍수에서 본다면 기운이 기운이 충돌하는 거고, 충돌하는 풍수에서 걸볼수 있는 보면은. 거고. 사주에서 보면은 계절과 계절에 변화가 생긴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상으로 보는데 하여튼간 기운과 기운이 한마디로 음과 양이 충돌하는 기운? 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깨비 털들은. 저기 그 질문에 이제 들어와서 막 보는데 저희가 2022년에 15 이장하시고 2달 후 대장암 말기 판정받고 그건 안 좋은 남편 거죠. 실직에 아들 2번이나 큰 수술하고 이장한 곳이 산꼭대기였는데 산바람이 맞네요. 별별 일 다 있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매장을 웬만하면 그게 이제 자기네들 선산이 있다고 매장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근데 선산이 있으면 매장을 했으면 조상들이 많이 들어가셨을 거 아니에요. 벌써 네, 예. 몇 대 이렇게 들어갔었으면. 그럼 그분들이 좋은 자리는 먼저 다 차지했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리에서 또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럼 그 자리 찾기가 너무 어려울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선산이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가신단 말이죠. 그러면 거의 99.9%가 안 좋은 자리밖에 안 남았어요, 사실은. 아, 그래요? 아. 아니, 좋은 자리는 미리 조상들이 다 차지했겠지. 선산인데. 네. 그러면 이제 나쁜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럼 후손들은 점점 나쁜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다고 뭐 그 조상님들 걸 파묘해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억지로 들어가 버리면 우리 선산이니까 들어갔다고 쳐요. 그러면 그 자리가 나쁜 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나쁜 터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일단은 그 집안의 내력을 타요. 그게 이제 이거는 저희들 전문인데 남자 쪽으로 들어갈 수 있고 여자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라인 좀 달라져요. 네. 그러니까 남자 쪽이 줄초상이 날 수 있고 여자 라인이 줄초상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건강으로 줄초상이 날 수 있고 재산으로 줄초상이 날 수가 네.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사주로 봐서 이제 그 털을 봐야 되겠죠. 이게 저희가 이제 털을 안 봤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남자 라인에 타면은 막 그 뭐 사형제다 그러면 사형제가 줄초상이 나버려요. 그럼 이제 계속 다치는 거죠. 계속 네. 다치거나 계속 병이 생기거나 이러다 보니까 활동을 못 하는 네.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빨리 파묘하시는 게 나아요. 파묘해서 그냥 화장을 하거나 네. 아니면 그냥 물을 없애는 거죠. 그렇게 돼야지 괜히 굳이 그걸 좋게 모신다고 매장을 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리면 경제 선생님은 무덤을 쓰실 건가요? 아니면 안 쓰실 건가요? 저는 뭐 안 쓰죠. 왜냐면 제 아이들이 나를 네. 갖다가 모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네. 내가 그렇게 좋은 땅을 찾을 능력도 없고 예. 뭐 저도 풍수를 오래 했지만 뭐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봐도. 근데 안 좋은 터들은 보여요. 예. 근데 이 좋은 터들을 또 기운이 바뀌잖아. 요즘 막 도로가 나오고 뭐 네. 건물을 세우고 그러면 터의 형질이 바뀐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형질이 옛날같이 그대로 있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그냥 화장을 하는 게 자손들한테도 더 도움이 되지 굳이 매장을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여쭤본 이유가 아마 지금 저희 그 소울님들 구독자분들이 뭐 이제 본인도 본인이지만 본인의 이제 부모님들을 어떻게 이제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면 그렇죠.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실 거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매장법도 있고 뭐 네. 수목장도 있을 거고 화장도 있을 거고 아니면 네. 화장을 해서 뭐 단지에다가 예. 뭐 이렇게 모셔놓는 경우도 납골당에 있고 갈 수도 그죠 있고, 납골당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좀 있죠. 네. 근데 요즘은 기본적으로 죽은 사람을 그대로 매장하는 경우들은 거의 다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선산을 말씀하셔가지고 네. 근데 이제 선산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네. 일단 선산이 있다라는 얘기는 집안 대대로 돈이 있었다는 네. 얘기고, 그 다음에 내가 산에 매장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돈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문제이신데, 내가 돈이 정말 많으시면, 정말 우리 같은 사람들 갖다가 한 10대 명씩 써서 좋은 네. 자리를 전국으로 찾아다니겠죠. 아니면 삼성같이 진짜 자연농을 하나 네. 에버랜드 같이 그냥 아예 내 선산을 보호해버리던가. 네. 그래서 산을 건들질 않았잖아요. 그 산 자체 맥을. 네. 이렇게 되면 내가 이해가 가요. 근데 선산이라 해봤자 산 한 두세 개인데 네. 그렇게 되면 앞에 도로가 나거나 길이 나버리면 선산이 형질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명당터가 명당이 아닌 걸로 바뀌어버리니까 내가 노력한 결과가 없잖아. 아, 그러면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나는
자신이 없다. 대부분 지금 우리가 자신이 없잖아요. 좋은 자신이 무덤을 없죠. 저도 자신이 없는데 찾을 자신이 없으면 그냥 깔끔하게 매장을 화장을 하시는 게 낫죠. 화장을 해서 그러면 납골당 납골에다 모시는 게 제일 그것도 나아요. 그러면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나요? 덜 받죠. 아, 덜 납골은. 받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납골은 확실히 덜 받죠. 그냥 아예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나를 그냥 바다에 뿌려주렴. 근데 이제 바다에 뿌리는 것들은 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목장이나 바다에 뿌리는 거는 좀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는 편에 들어가요. 그래도 약간의 DNA는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잖아요. 뭐 불에 타신 분들도 이렇게 보면 DNA가 네. 나와 네. 있듯이 그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근데 바다에다 뿌리면 한마디로 기도할 데가 없잖아요. 아, 내가 그래도 뭐 내 그 바다 부모님을 그렇죠. 추억하고 뭐가 되새겨야 될 때 예. 내가 바다 뭐 태평양 한복판에 가서 기도할 수도 없는 거고 어디 떠나갈지도 모르고 네. 그다음에 그 아직까지 우리나라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바다에 떠 내려간다라는 거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반대. 그리고 수목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반대예요. 왜냐면 그 기운이 나무한테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나무가 진짜 뭐 어디 뭐 한 1000년, 2000년 이렇게 살아난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또 금방 죽을 수도 있고 불이 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도 또 이제 후손들이 또 마음이 또 아파질 수도 네. 있고 그 DNA가 또 거기에 들어가서 또 한 번 두 번 죽는 거랑 같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그렇게 좋게는 안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매장을 해서 그냥 낙골에다 그냥 모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거죠. 어떤 분이 일본처럼 집에 유골을 모시는 건 어떨까요? 그게 이제 그 일본뿐만이 아니고 거의 동남아시아나 원래 동아시아에서는 전부 다 네. 집에다 모셔요. 중국도 네. 지금 뭐 다 모시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다 모셨죠. 사당이라는 네. 곳이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다 모셔놨었죠. 근데 유교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매장이 들어왔었죠. 옛날에 고려 시대 때 불교 때는 불교가 발생한 데는 전부 다 매장이 아니고 화장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려 시대 때, 그러니까 동아시아들은 전부 다 불교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부 다 화장을 해가지고 네. 화장을 하셔서 그 뼈를 어디다 갖다 버릴 수는 없잖아. 네. 그러니까 집에다 모셔놨단 말이죠, 네. 대대로. 그리고 사당을 짓거나 절을 했단 말이죠. 음. 근데 그게 내가 사당이 없단 말이죠. 그렇다고 뭐 돌아가신 분들 갖다가 집에다가 모시는 것도 좀 찝찝하잖아요. 네. 우리 집이 뭐 진짜 대골같이 커가지고 예. 별도로 이렇게 모시는 어떤 사당같이 장소가 있다면은 저는 뭐 찬성을 네. 해요. 중국도 그렇고 예. 뭐 동남아들은 다 네.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런 장소가 없다면 뭐 낙골이나 이런 지정돼 있는 데다가 모셔서 정기적으로 기도도 해주시고 네. 그게 뭐 천주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있고 네. 불교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좀 편안한데 모신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으니까 그게 제일 낫죠. 그러면 이제 무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당장 또 우리 또 산 사람은 또 잘 살아야 되니까 잘 살아야죠.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사무실 이전을 하거나 이럴 때 꼭 이런 게 보이면 피하세요. 그러니까 좀 집을 구할 때 이런 거, 사무실 구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고 꼭 피해야 되는 것 그런 것이 있을까요? 일단 이게 이제 풍수를 보는 법들이 되게 이제 복잡한데 네. 일단 사람이 안 가는 데는 기운이 아직 뭉쳐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허벌판에 내가 집을 짓는다? 허벌판에 내가 그걸 산다? 이건 아직 기운이 뭐가 조성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재개발을 들어가거나 재건축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떤 신도시가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는 사실은 되게 위험해요. 그런 거는. 왜냐면 내가 허벌판에 나 혼자 있다는 얘기는 그게 어떤 인프라가 구성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운이 흐트러진 기운들이 뭉쳐 있을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 신도시가 들어가는 것들은 저는 좀 위험하다고 봐요. 일단 신도시가 좀 조성이 돼 있는 상태에 들어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내가 조성이 돼 있는 곳에 들어간다면 막다른 골목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러니까 막혔다라는 거죠. 그거는 막다른 골목이라는 거는 네.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에 있는 집 아니면 집이 좀 막혀 있는 곳 이렇게 되면 기운이 통하지가 않기 때문에 기운이 뭉쳐버린단 말이죠. 근데 네. 그게 정말 운이 좋게 좋은 기운이 뭉쳐있는 곳으로 들어가면 정말 잘 되겠지만 그게 그렇게 들어가기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근데 나쁜 기운이 뭉쳐버리면 또 그 집이 흉가로 변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피하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어디 다 아파트가 세워져서 다 높은 고층인데 네. 우리 집만 단층이야. 이런 경우도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높은 기운에서 나를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 나죠. 그럼 기운이 눌려가지고 네. 내가 어떤 이상이나 꿈을 펼치기가 되게 어렵겠죠. 왜냐면 나만 눌려버리는 거랑 네. 같으니까.
그 다음에 너무 도로가 가까운 데 있는 데들은 집은 좀 구하는 게 아니야. 상가나 어떤 내가 뭐 사람을 네. 하는 데는 괜찮은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집과 가까운 거는 기운이 계속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나 어떤 스트레스에 되게 취약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원래 사람이 잠을 자고 사는 경우들은 너무 그 차도에 너무 가까운 데보다는 좀 한 단계 뒷블럭이 훨씬 더 좋고, 다만 이제 차가 많이 다니는 데는 상가가 낫죠. 사람이 많이 왔다 네. 갔다 한다는 얘기니까 기의 소통이 빠르다는 얘기거든요. 기의 소통이 빠르다는 거는 어떤 가게 터라던가 내가 사무실 터로서는 굉장히 좋죠. 네. 근데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기가 너무 빨리 유통이 된다는 거는 내 생각이 계속 변화가 생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뭔가 집중하기가 힘들죠. 특히 이제 학생들이나 네.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터로 들어가 버리면은 정신 집중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터들은 일단 피하는 게 좋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공부를 하는 학생한테 좋은 터를 음. 말씀하셨는데, 어떤 경우는 어떤 분이 이제 자기 집을 이렇게 월세를 내주는데 그 집에 들어온 사람이 결혼을 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그런 터들이 있죠. 그 다음에 저기 신림동도 예전에 그 고시촌 있을 때 여기에서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이 계속 나오는 그런 있죠. 하숙방도 있고, 그렇게 결혼하는 터, 부자 되는 터, 명문대 가는 터, 사시 합격하는 터가 있나요? 있죠. 그런 터들은 일단 플레이밍이 붙어요. 이름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권리금 같단 말이에요. 네. 더 비싸게 팔아먹는 터들이 있어요. 압구정 같은 경우도 사실은 돈을 버는 터거든요. 그러니까 권리가 비싸죠. 네. 집값이 비싸지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게 어떤 공부와 관련이 되는 것들은 산과 관련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산이 곧 사람이고, 사람이 곧 어떤 힘과 권력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좋은 산의 기운을 받거나 네. 좋은 산이 보이는 곳은 네. 어떤 나한테 학문적으로나 승진이나 권력을 갖는데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줘요.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이게 제가 강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강남이 되게 독특한 지역이에요. 네. 왜냐하면 관악산의 기운이 우면산으로 가서 네. 대치동이나 청담 쪽으로 빠지고 압구정도로 빠지거든요. 그 다음에 큰 한강이 만나고 예. 양재천이 감싸줘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좋은 산의 기운이 뭉쳐버린 거죠, 거기에. 근데 물을 만나면 돈과 관련이 되고, 산을 보면 어떤 권력과 명예에 가깝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상하게 그 관악산에서 우면산으로 내려가는 지역들은 권력과 좀 관련이 좀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통령도 현재 거기서 네. 나왔고, 예. 그죠? 그 다음에 뭐 대치동이나 뭐 청담동 쪽이 좋은 학교들이 많죠. 예. 그게 그 기운 타서 그래요. 근데 그 산의 기운을 그대로 받거든요, 그쪽이. 네. 그러니까 경기고등학교, 뭐 좋은 학교들이 그쪽에 다 많이 몰려 있고. 근데 압구정 같은 경우는 산의 기운이 점점 약해지죠. 네. 그다음에 물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니까 네. 거기는 사업이라든가 돈과 관련된 게 많죠. 그래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전문직인 분들은 전부 다 압구정동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돈의 흐름이 네. 그만큼 빨라지니까. 근데 이제 서울대로 가자고요. 서울대로 가면 관악산의 기운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서울대가 관악산 바로 예.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관악산 바로 밑에 있으니까 서울대에서 좋은 기운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산에서 공부를 하거나 기도를 할 때 거기다가 산이 강한 데다가 공부를 해서 기도를 하면은 공부의 취득이 좀 깊고, 좋은 산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목의 기운이 강한 데서 목동같이. 그래서 이렇게 목동 같은 경우도 나무 목자인데, 나무 목자는 어떤 학문이나 공부에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네. 이상하게 목동 쪽이 좀 공부열이 좀 강하잖아요, 그쪽이. 대한민국에서 뭐 세계 친다면 대치동하고 목동하고 그렇죠. 뭐 노원하고 그렇죠. 뭐 노원은 그게 북한산이나 네. 불암산이나 수락산의 기운을 받죠. 근데 특히 수락산의 기운을 좀 강하게 받게 한데, 그쪽에서 그 기운을 받죠. 그래서 교과를 보면 알아. 네. 교과의 첫 마디가 뭐야? 무슨 산 기스를, 예. 아니면 무슨 산 전기를 받고. 맞습니다. 네. 어떤 맞아요. 교과든 달라요. 네. 대학교 가든 초등학교 가든 네. 어디 시골에 있는 네. 초등학교도 무슨 산 전기로, 네. 무슨 산 기스를. 쓰게 예. 그 얘기는 그 산이 그 정도로 사람한테 영향을 많이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강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 무슨 산 기스에다 자리를 잡았고, 뭐 한강이 가로질러 가지고 우리한테 뭐 좋다 이렇게 되죠. 그 물은 사람을 모으고 돈을 불려주는 기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서 나는 뭐 박사가 될 거야, 뭐 나는 뭐 어떤 전문직으로 갈 거야, 이렇게 되면 물가 쪽으로 가는 건 좀 위험하죠.
산 쪽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산이 보이는 쪽이나 산이 많이 있는 쪽으로 가시면 그만큼 학문적으로 가죠. 그래서 뭐 고시원들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제일 많이 고시원이 많이 모이는 데가 어디죠? 신림동. 신림동이죠. 신림동 같은 경우 보면은 물이 있긴 하지만 네. 그쪽에 산이 크잖아요. 관악산 네, 있죠. 크잖아요. 네.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관악산이 화산이라고 그러는데 화산이라는 게 불같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경북궁이 관악산을 보고 있다 보니까 불이 잘 난단 말이죠. 불산을 보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경북궁이 불이 보이니까 뭐 숭례물을 갖다 놔서 같이 불을 같이 맞불을 지거나 아니면 해태상을 넣어가지고 그 물을 꼈단 말이죠. 근데 그 불균을 바르면은 불같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공부적인 것들이. 그래서 그게 어떤 자격증을 따거나 어떤 성과를 낼 때 굉장히 빠르게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악산으로 모일 수밖에 없죠. 관악산이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는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중심 그렇죠. 산이라고 볼 가장 수가 센 있겠네요. 거죠. 그렇게 산 기운이 강하기가 되게 드물거든요. 그 화산이라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굉장히 드문 산들이 많아요. 그 아까 관악산 화기운 말씀하셔서 숭례문이 그 화기운을 막는다고 네네. 하셨잖아요. 다른 현판은 이렇게 세로가 아닌데 숭례문만 숭례만 다 가로죠. 예. 다 가로로 돼 있다가 그게 세로로 되는 거는 기운을 섰다는 얘기죠. 불의 기운이 쓰잖아요. 그래서 맞불른다고 그러죠. 그게 원래 남대문이 돼야 되는데 숭례문이잖아요. 예. 예자가 들어가는 게 불화자에 들어갈 때 예자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산사자에다 불화자를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악산이랑 맞불을 지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불이 났는데 여기서 불이 나니까 불이 꺼져 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숭례문에서 불이 난 이유가 거기 앞에 해태상을 치웠단 말이죠. 해태상을 치우자마자 불이 난 거였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 600년 전 조선시대 사람들도 그거를 다 알고 그렇죠. 미리 그렇게 방책으로 다 해놨다는 정책을 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네. 조선시대 때는 풍수에 죽고 산단 말이죠.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풍수라고 치면 풍수 때문에 왕이 바뀌고 풍수 때문에 신화 목이 날아가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풍수가 신화 목 날리기 제일 좋다라고 하거든요. 그 주제가. 그러니까 이게 풍수가 왕이 좋은 데 들어가는데 네가 왜 그 자리에서 나가라고 하면 신화는 나갈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풍수의 영향이 컸어요. 그래서 그 조선 왕궁을 할 때 경복궁도 그렇고 사직도 그렇고 뭐 덕수궁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풍수에 의해서 집을 졌고 네. 풍수에 의해서 어떤 배치를 했지. 그 다음에 이제 도면이 나왔겠죠. 건축 도면들이.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어떤 기업 사옥을 짓거나 하시는 분들은 먼저 풍수 하시는 분들이 먼저 보고 네. 이 턴은 어떤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다음에 건물을 짓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도 풍수에 거의 한마디로 올인을 하신 분이거든요. 제가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풍수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다면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은 그렇다 치고 유럽이나 미국도 그런 풍수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건가요? 그럼 있죠. 돈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풍수에 돈을 많이 쓰죠. 근데 트럼프가 풍수를 안다는 건가요? 알죠. 그러니까 그 풍수라는 개념이 이런 거죠. 트럼프의 명언이 있는데 풍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돈이 되는 건 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나요? 네, 했단 말이죠. 그 얘기는 풍수가 안 맞느냐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사람 사업가니까 네. 돈이 된다라는 거죠. 풍수를 하면. 그러면 그러게 트럼프 빌딩도 있죠. 우리나라에. 예. 그 트럼프 빌딩이 지금 보면은 그 사람들은 뷰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트럼프의 가장 큰 특징이 뷰예요. 일단 뷰가 좋아야 되는 거죠. 한강뷰를 보고 있거나 뭔가 뷰가 좋은 데를 터를 잡아요. 그다음에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거를 해요. 그럼 사람이 모인다는 거는 터가 좋으니까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트럼프 타워가 용산하고 여의도에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다 그러면 그렇죠. 보고. 근데 그렇지 않고 미국에서도 트럼프 타워들은 전부 다 강가 주변이나 바다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물은 돈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트럼프 타워 가면은 거의 다 기본적으로 나무를 많이 심어요. 걔네들은. 나무가 돈이 되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타워는 입구를 보면 거의 다 나무 모양들이 다 있거나 나무 형태를 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장 트럼프의 진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돈을 버니 검증이 되니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렇게 쓸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계속 쓸 수밖에 없죠. 그렇게.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조선시대까지 어떤 풍수적인 게 내려오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기독교라든가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이거는 다 미신이야. 그러니까 다 없앴단 말이죠. 없앴는데 돈 있는 사람도 썼단 말이죠. 왜냐면 돈 있는 사람들은 더 돈을 벌고 싶고 어떤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 권력을 더 유지하고 싶으면 그게 풍수에서 찾거나 무엇에서 찾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남들이 뭐라 그래도
풍수쟁이를 불러가지고 풍수를 봤을 거고 더 좋은 자리. 그래서 남들보다 좋은 자리 들어가면 더 좋을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제 요즘 이제 현대사회 들어가니까 미국에서 뭘 하고 있대, 선진국에서 뭘 풍수를 쓰고 있대.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풍수가 다시 한국에서 도입돼서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저희가 이야기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시적인 측면이잖아요. 네네. 당장의 어떤 우리 삶에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풍수가 이렇게 중요한 건 알지만 지금 뭐 집을 혹은 사무실을 당장 이사를 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느낌은 아는 거죠. 내가 여기가 그렇게 안 좋은 거는 아닌데 우리가 이사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그럴 때는 어떤 임시 방편으로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그걸 개장한다라고도 하는데. 개장이요? 이제 그게 이제 풍수에서 이제 저런 게 있어요. 무덤터가 안 좋았을 때 무덤을 뚜껑을 열고 네. 한번 그 시신을 꺼내서 다시 한마디로 염을 한 다음에 매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럼 이제 기운을 돌린다라고 하는데 집도 그렇게 하시는 거야. 집도. 그래서 옛날 집들은 진짜 기둥을 그 어떤 지붕을 드러내고 네. 다시 했단 말이죠. 그게 이제 개장법인데 네. 요즘은 아파트를 드러낼 수는 없잖아. 네. 내가 뭐 5층에 사는데 뭐 6층, 7층을 드러낼 수는 네. 없잖아. 이제 그렇게는 요즘 안 하고 인테리어를 다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인테리어. 네.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이 집의 기분이 안 좋아. 그리고 나만이 그러니까 보통 아파트는 금방 알 수 있는 게 간단해요. 아파트는 라인이 보통 뭐 1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5동, 네. 6동까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게 1호 라인, 2호 라인, 예, 3호 예. 라인, 4호 라인 엘리베이터 하나 갖고 양쪽이 예. 이렇게 있는데 이쪽 1호 라인은 갑자기 다 망하고 2호 라인은 다 잘 되고 그런 경우가 있나요? 많아.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에 보면 101동, 101호, 201호, 301호는 잘 되는데 201호, 101동, 뭐 102호, 그렇죠. 202호, 2호 라인은 안 그러니까 되는. 이제 무슨 동이라 그러죠. 한 예. 동이라 하면 그 건물 자체죠. 뭐 예. 1동 라인, 그럼 1동 라인에 건물이 있는데 1동에 1호 라인, 2호 라인, 3호 라인, 4호 라인, 5호 라인 이렇게 예. 있단 말이죠. 예. 근데 그 동이 명당이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1동 라인은 잘 되는데 2동 라인은 안 돼. 1호 라인은 잘 되는데. 1호 라인은 잘 되는데 네. 2호 라인은 안 돼. 뭐 3호 라인은 잘 되는데 4호 라인은 안 돼.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럼 이상하게 그 라인에 사는 사람들은 막 서울대 가고 막 승진을 하고 돈을 많이 버는데 이쪽 라인은 맨날 망하고 이혼하고 맨날 싸우고 막 이런다는 경우. 아파트는 진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요? 네, 그렇게 많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가냐면 물어보는 거야.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말 간단해요. 경비실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쪽 라인이 어때요? 이쪽 라인이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경비실들이 좀 알잖아요. 네. 오래되신 분들은. 네. 뭐 바뀌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렇게 가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내가 잘못 들어갔다면 라인을 예.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 기운의 라인이 예. 계속 영향을 주니까. 그럴 때는 인테리어를 하는 거죠. 인테리어를 해서 그 옆 라인과 비슷하게 모양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나랑 반대일 거 아니야. 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 얘는 이런 라인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문을 바꿀 수는 없으니 네. 그 총체적인 어떤 집 배치를 슬쩍 바꿔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잘 되는 거잖아. 얘는 안 되고. 예. 그럼 이렇게 같이 비슷하게 인테리어를 바꿔도 돼요. 뭐 이제 예를 들면 방 위치도 여기를 뭐 그래서 내가 안방을 쓰던 걸 건너방으로 쓰던가 쓴다든가 그런 식으로 예. 좀 이제 그렇게 바꾸는 방법도 있다. 바꾸는 방법도 있고 네. 뭐 그렇게까지 못하겠다 그러면 네. 적어도 안방이라도 내가 사는 방이라도 아니면 우리 애가 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방이라도 네. 공부방의 위치라도 바꿔야죠. 그 라인이 서울대 가는데 우리 라인은 서울대 한 명도 못 갔어. 그러면 네. 그 라인 애가 공부방을 어디다 배치를 했는지를 보고 네. 그 공부방의 배치에 맞게끔 반대로 뒤집어서 네. 그 배치 라인에다 공부방을 만들어주던가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파트도 저기 보시면 호수에 따라서 타입이 막 달라지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그렇죠. 거네요. 요즘 진 것들은 좀 한마디 엘리베이터에 막 3호, 4호까지 이렇게 붙어 있어서 동서남북이 다 틀리잖아. 이거는 네. 좀 어려운 관계인데 네. 똑같이 남향을 보고 있는데 1호 라인, 2호 라인, 3호 라인, 4호 라인, 5호 라인이 똑같은 방향을 보고 있을 때 뒤집혀 버린단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라인. 근데 이제 복도식은 똑같겠지. 네. 이 복도식들은 한 방에 다 이 동 자체가 다 좋거나 다 나쁘거나 이거는 금방 답이 나와요. 그렇죠. 왜냐 걔네들은 복도식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현관 입구가 다 같잖아. 그리고 여기 질문에
그 호수에 어떤 사람은 이 기운과 맞는 사주가 있고 안 맞는 사주가 있고 그럼 풍수라는 것이 그런 사주와 그 터의 어떤 인과관계가 있긴 한데 네. 일단 풍수가 먼저죠. 아, 그러니까 사주는 저건가요? 내가 우리 국가에 한국이란 나라에 내가 있는 거지. 네. 내가 한국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 한국이라 있는 나라에 네. 뭐 내가 뭐 삼성이 들어왔다면 삼성이나 있는 곳에 내가 직원인 거지. 네. 개인은 그렇게 미미한 거예요. 근데 풍수는 그렇게 거대한 거죠. 그러니까 풍수라는 라인에 내가 있는 거지. 내가 있고 풍수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주가 좀 안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명당에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내가 만약에 뭐 미국에서 태어났어. 네. 뭐 내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어. 내가 동남아에서 태어났어. 한국에 태어났어에 따라서 그 나라에 따라서 내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 네. 그게 먼저인 거야. 그게 풍수인 거야. 아, 그 나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뭐 진짜 속된 말로 아프리카에서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내가 돈을 벌 수가 없잖아. 내가 뭐 네. 인터넷을 내가 너무너무 잘 발견해가지고 뭐 했다. 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네이버나 이런 것들이 발견을 했는데 거기서는 구글을 나왔잖아, 미국에서. 네. 근데 같이 네이버가 더 훌륭해도 구글이라는 미국이라는 인프라에 구글이 생겼으니까 지금 구글이 전 세계에 쓰고 있는 네.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죠. 음. 똑같은 걸 해도 그 어떤 공이 3개, 4개가 더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수가 먼저고 그 다음에 사람이 먼저지 사람이 있는 다음에 풍수가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 그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좀 간단하게 하고 싶은 게 현관에 뭐를 놓으면 재물이 들어온다. 그거는 필요하죠. 왜냐하면 옛날 그 대갓집들 보면 문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죠. 네. 그죠? 양밭집 예. 문이 있었죠. 네. 그 문이 요즘에 아파트의 현관이랑 같다라고 보시면 네. 돼요. 근데 일단 문이 어떻게 열려요? 문을 보통 이렇게 옛날 양반집들 대문을 보면. 문이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열리지. 이렇게 안쪽으로 근데 열려요. 네. 바깥쪽으로 열리는 경우는 없지. 없죠. 네. 왜 안쪽으로 열릴까? 기운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 근데 요즘 아파트들은 네. 다 바깥으로 열대. 그죠? 그럼 기운이 빠지겠죠. 사실은 안으로 여는 게 더 좋죠. 기운이 들어가야 되니까. 아, 그렇네요. 그래서 이상하게 비싼 집들 있죠? 예. 비싼 집들은 문이 안으로 열려요. 네. 왜냐면 바깥으로 열려야지 내가 신발을 놓거나 해도 이게 어떤 공간의 활용 때문에 바깥으로 그렇죠. 열리는 거죠. 공간 활용 아니면은 때문에 뭐 그렇죠. 화재나 뭐 이렇게 났을 예. 때 바깥으로 열려야지 내가 빨리 도망가니까. 네, 네. 자, 이게 맞는데 예. 실질적으로 기운상으로는 바깥으로 열리는 것보다 안으로 들어가야지 기운이 내가 끌고 들어가는 거지 우리 집안으로. 그러니까 옛날 모든 양반댁은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자,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예. 자, 뭐 현관 내가 문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어. 네. 자, 그 현관에 들어갔어요. 네. 현관에 들어가면 이게 중문이 있는 경우와 중문이 없는 경우들이 분명히 나눠진단 네, 말이죠. 네. 근데 현관은 중문이 있는 게 좋단 말이죠. 왜냐하면 갑자기 안 좋은 기운들이 확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럼 네. 중문이라는 게 막아줘서 네. 기운을 일단 중화시키고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게 낫죠. 네. 근데 중문이 없는 경우들은 바로 그 안 좋은 기운들이 바로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작은 집일수록 중문이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뭐 10평짜리밖에 안 되고 예. 20평짜리인데 중문까지 넣으면 분명히 안 좋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근데 비싼 집일수록 중문이 다 있단 말이죠. 예. 왜냐면 기운을 한번 걸으려고. 네. 이제 그게 첫 번째. 네. 중문이 있냐 없냐가 좀 차이가 커요. 네. 그다음에 신발이 일단 현관은 깨끗해야 되죠. 왜냐면 내가 기운이 들어가는데 기운이 지저분하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깨끗하다는 게 어떤 거냐면 일단 정리가 돼 있다는 얘기야, 정리가. 신발 정리. 네. 그렇죠. 신발 정리가. 내가 출입을 안 하면 신발장에다 놓아야지. 그죠? 신발장에다 놓는 게 이제 깨끗하지. 근데 여기에다가 뭐 쓰레기도 있고, 뭐 내가 골프백도 있고, 자전거도 있다면, 일단 입구가 벌써 지저분해지고, 네. 자꾸만 나갈 생각을 한단 말이야. 골프가 맨날 들어올 때마다 골프가 보이니까 골프나 치러 갈까? 앞에 자전거 있으면 자전거나 치러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일단 좋은 집들은 현관을 일단 깨끗하게 하시는 거야. 현관을 깨끗하게 하고 물건들을 최대한 없애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뭐 요즘 많이 하죠. 뭐 금두꺼비를 넣던, 뭐 소금을 넣던, 거울을 넣던,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거죠. 왜냐면 내가 부족한 점들을 어떤 기물로 채워주는 거죠. 내가 뭐 1%가 부족해. 그럼 1%를 뭐 금두꺼비를 갖다 놓거나, 예. 뭐 거북이를 갖다 놓거나, 뭐 해바라기를 갖다 네. 놓거나, 뭐 거울을 갖다 놓거나 하면서 내가 부족한 지역을 채워주는 거지. 일단은 뭔가 나쁜 기운은 없애야 될 거 아니야. 네네. 우선 깨끗한 게 굉장히 그렇죠. 깨끗한 게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죠. 그 이제 아까 질문도 해주셨는데
보통 현관 이렇게 열면 거울 이렇게 있는 집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거울이 너무 큰 거는 좋지가 않아요. 거울은 반사의 능력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럼 좋은 것도 반사하고 나쁜 것도 반사하고. 근데 그게 좋은 기운일 때는 좋은 기운이 다 나가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거울은 전면 거울 같은 경우는 좋지가 않아. 현관에 있는 건 아. 그냥 한 상체만 보일 정도의 거울이 좋고 너무 큰 거는 일단 피하는 게 좋고. 근데 거울의 위치가 되게 중요한데 거울이 현관을 열자마자 거울이 보이는 거는 뭐 있을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네. 보인다면 좋지가 않아요. 아. 왜냐면 그렇게 되면 기운이 바로 튀어나가 버리거든요. 네. 그리고 현관은 입구가 어디냐가 이제 중요하죠. 그 정면이 어디냐를 보는데 집 안에서 예. 현관을 볼 때 예. 이걸 기준으로 보는 거야. 어. 바깥에서 현관을 보는 게 아니고 예, 예. 내가 집 안에 거실에서 현관문을 봤을 때 오른손은 우측이고 예. 왼손은 좌측이에요. 네. 이걸 좌천용 500호라고 예. 한단 말이죠. 그럼 앞이 이제 주작이 되는 건데 네. 그렇게 되면 이 형태를 보는 거죠. 근데 오른손은 무조건 돈을 나타내요. 좌측은 무조건 사람을 나타내요. 네. 그러면 돈에 관련된 것들은 우측에다 놓고 사람에 관련된 것들은 좌측에다 놓는 게 좋단 말이죠. 그럼 우측에다 놓을 수 있는 것들은 뭐 금두껍이라던가 뭐 아니면 물이라던가 네네. 뭐 돈에 관련된 거 같고 여기는 어떤 승진을 하거나 뭐 내가 학생이 있으면 공부를 하는 거나 네. 이런 것들은 나무나 네. 산 모양이나 예. 이런 것들을 넣으면은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주죠. 여기 잠깐 제가 한번 정리를 하면 현관문이 지금 내가 나가는 방향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 있다고 거실에서 치면, 봤을 때 아 거실에서 봤을 때요? 네. 아 거실에서 봤을 때 거실에서 현관 나가는 문을 봤을 때를 기준으로 보는 네, 거죠. 그때 그러면 오른편에는 돈에 관련된 돈에 거, 관련된 뭐 거. 금두껍이라든지 그렇죠. 아까 뭐 물이라던가 물이라든지 뭐 거울이라던가 거울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놓고 그다음에 왼쪽에는 뭐 어떤 승진에 관련된 나무라든지. 거나 사람이 그렇죠. 나무라던가 네. 산의 모양이라던가 예. 뭐 해바라기도 거기다 많이 놓기도 아, 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 게 좋죠. 그렇게 이거는 굉장히 사람들이 바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바로 할 수 있죠. 그러면 아까 이제 현관을 깨끗하게 하는 게 우선 가장 기본이다라고 기본이죠. 하셨는데 그거 말고 현관에 이런 거 두면 진짜 안 좋아요. 그런 게 있나요? 아 근데 이랬듯이 그 물건들을 두는 걸 되게 안 좋아해요. 뭐 아. 내가 자전거를 탄다, 그럼 자전거. 뭐 내가 골프를 판다, 골프. 뭐 이런 식으로 예. 내가 뭐 외부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쓰는 기구들을 갖다 놓는다면 자꾸만 나가려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네. 그 다음에 신발이 이렇게 어질러피는 것도 되게 좋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집안에 싸움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안 신는 신발 같은 경우라던가 예. 자주 안 가는 것도 웬만하면 신발장에다 집어넣는 게 좋은 거죠. 그게 가장 큰 거예요. 그 다음에 현관은 밝은 게 좋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현관이라는 게 보통 일본에서는 현이라는 게 누를 현자 그러니까 검은 거를 봐가지고 네. 좋지 않게 봤는데 현관이 밝으면 밝을수록 좋은 기운이 들어오거든요. 그냥 귀신이 들어와도 밝은데 어떻게 들어오겠어? 못 들어오지. 네. 밝게 하면은 나쁜 기운이 안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현관은 이게 전기를 아낀다 해가지고 뭐 깜빡이를 조그맣게 켜는 것보다 깜빡이를 갖다가 이게 뭐죠? 절전등을 갖다 놓더라도 예. 좀 밝은 절전등을 갖다 놓으면 환하잖아요. 환하면 확실히 기분이 좋고 나쁜 네. 기운이 안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빛은 환하게 그 다음에 안 쓰는 물건들은 다 넣고 그 다음에 운동에 필요한 거라든가 많이 쓰는 것들을 현관에 놓는 거는 아니다. 이게 가장 큰 거죠. 네. 그러면 집에 이제 현관 말고 집 뭐 거실이든 방이든 이런 제가 듣기로는 뭐 사람보다 큰 나무가 있으면 뭐 좋지가 않아요. 뭐 이런 그렇죠. 얘기가 근데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전원주택에서 많이 쓰는 건데 내가 네. 이제 마당이 있다면 네. 집에다가 이제 나무를 심는단 말이죠. 근데 옛날같이 이제 마당이 양반집 같이 마당이 이제 허벌판 같이 넓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럼 오동나무를 하던 네. 뭐 감나무를 하던 한단 말이죠. 이제 오동나무는 이제 시집가는 딸을 위해서 하는 거고 감나무 같은 경우는 남자의 승진을 위하거든요. 감시자가 이제 그게 벼슬과 관련이 된 글씨다 보니까 그래서 양반집에서는 감나무나 오동나무를 반드시 심었단 말이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넓은 집에서는 커도 괜찮아요. 네. 근데 내가 이제 마당이 뭐 현대 같은 빌라 같은 데 있죠. 빌라 같은 데면 마당이 있으니까 나무를 심는데 그 마당이 내 얼굴보다 올라간다. 네. 내 키보다 올라간다는 건 한 2m 이상 올라간다면은 그 나무에 기가 서린단 말이죠. 기가 서려서 우리 집안을 누르기 시작해요. 그럼 걔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집안에 아픈 사람이 점점 생기고 그래서 그 나무를 잘못 건드리면 이제 동티 난다라고 하거든요. 네. 동티 나면 나무도 못 건드려 제대로. 잘못 건드리면 동티가 나니까 이제 뭐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이 그 나무를 건들면은 진짜 뭐 어디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경우들은 나무를 쌓아 없애야 되는 게 낫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설프게 심는 경우들은 좋지가 않아. 마당이 아니더라도 집에 거실에 집에서도 이렇게 그렇죠. 큰 이게 나무를 이제 사다 보니까 아파트 안에서도 그래요. 아파트 안에서 침여수는 하지 말라고 하고 침여수는 이제 뾰족뾰족한 거죠. 네. 뾰족뾰족한 거는 웬만하면 하지 말고 네. 활력수가 좋단 말이죠. 넓은 거. 네. 근데 집에서 키우는 거는 무조건 허리 이상 넘어오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면 허리 이상을 올라가면 심장 쪽까지 올라가면 이미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막 넝쿨 같은 거 있죠. 막 집을 넝쿨로 막 이렇게 네. 부는 경우들은 사실은 되게 안 좋은 거야. 그러게 하면 기운이 완전히 망가진 걸로 봐요. 그래서 풍수에서는 그런 걸 되게 안 좋게 봐요. 일단 넝쿨 식물은 꼬였잖아요. 그 배 꼬이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부터 담쟁이나 넝쿨 식물을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안 좋게 봤단 말이죠. 소나무 같이 곱거나 대나무 같이 고든 걸 좋아해야지 이게 엉켜 있으면 그만큼 잡생각이 많아지고 딴 생각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좋지가 않죠. 그러면 또 이제 그런 큰 식물, 넝쿨 식물은 웬만하면은 좀 피하는 게 좋고 그렇죠. 다른 게 또 뭐 절대 두면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있나요? 웬만하면 이거 좀 치우세요 이런 것들. 뭐 그거 외에는 뭐. 그거 외에는 네. 요즘은 실생활에 많이 쓰는 거는 뭐 그냥 다 써야죠. 뭐 그런 거 따지면 둘 거 하나도 없지. 그러면 건물 외벽에 이렇게 넝쿨로 이렇게 돼 있는 외벽들도 있잖아요. 일부러. 좋지가 않죠. 그게 뭐 인테리어 차원에서 한다면은 예. 근데 사람이 사는 집에서는 좋지가 않죠. 보면은 그게 관리가 안 되면 흉가가 돼 버리잖아요. 네. 근데 관리가 잘 돼 있으면 자기가 정기적으로 뜯어낸단 말이죠. 왜냐면 덩쿨은 정기적으로 뜯어내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뜯어내고 다시 자라게 하면 괜찮아요. 그럼 생기가 나무에 올라가니까 괜찮은데 아니 1년 있고 2년 있고 3년 있고 담쟁이나 덩쿨나무가 1년 식물인데 그럼 죽은 게 계속 붙어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군요. 네. 그럼 죽은 식물이 계속 붙어 있다는 거는 사기가 붙는 거잖아. 그거는 좋지가 않죠. 그 이제 댓글에는 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까 다 답변을 했는데 이게 해가 안 드는 음기가 강한 집이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런 집은 좀 어떤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음기가 안 되는 게 요즘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그런 이제 북향집도 잘 되는 집이거든요, 사실은. 네. 옛날에는 무조건 남향집만 좋아요라고 네. 했단 말이죠. 근데 동남아에 가면 남향집 하나도 없잖아요. 다 북향집이지. 아, 햇볕이 많이 드는데 예. 뜨거워 죽겠는데 누가 햇볕을 받아. 아까 근데 동남아에서는 남향보다는 북향이 북향이 더 좋죠, 걔네들은. 선호하겠군요. 그 네. 서늘하잖아. 아, 아니 상가도 그래요. 상가도 남향 상가는 안 좋아. 햇볕이 계속 뜨니까 물건을 갖다 놓을 수가 없어. 다 상해가지고. 그렇구나. 글씨도 다 네, 날아가잖아. 예. 그래서 옛날부터 장사 잘 되는 데는 북향이 좋아요라고 했거든요. 한국에서도요? 그럼요. 장사. 그냥 남향 잘 되는데 햇볕이 너무 세니까 이게 뭐 여름에 어떻게 장사를 하라고 햇볕 맨날 네. 들어오는. 그러니까 차양막을 다 쳤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햇볕이 안 들었다고 나쁜 거는 아니에요. 다만 바람이 안 통하는 게 나쁜 거예요. 햇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람이 중요한 거다. 네. 아니 그잖아. 뭐 이게 지하철에 지하상가도 그 잘 되는데 햇볕 하나도 안 드는데 왜 잘 돼? 그 햇볕 안 들잖아 지하상가들. 예. 근데 너무 잘 되잖아. 근데 바람이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지하니까. 그래도 환풍이 시키잖아. 뭔가 이렇게 그 바람을 바람을 사람이 숨 쉰다는 건 환풍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곰팡이가 안 끼고 네. 뭔가 안 낀다라는 건 냄새가 퀴퀴한 냄새가 안 난다는 거는 바람이 환기가 잘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북향 남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환기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풍수에서는 제일 중요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내가 바람이 안 들고 그러니까 햇볕이 안 들어도 좋아요. 다만 환풍만 잘 시킨다면 그거는 명당토로 바뀔 수가 있어요. 햇볕이 쨍쨍 비치는데 햇볕이 안 들다 그럼 기어 죽지. 아니 겨울에는 좋은데 여름에는 어떻게 살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저는 몰랐던 팁인데 풍수적으로 좋게 만들려면 최대한 집을 많이 환기시키고 그럼요. 환기가 공기 제일 정화를 계속 신선하게 계속 하면 음기도 좋은 터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요. 아니 지하 상가들이 멍글거리 다 있고 아니 좀 비싼 데들은 지하 상가에 다 몰려 있는데 그잖아요. 네. 걔네들은 환풍을 시키니까 그런 거야. 근데 그게 환풍을 안 시켰을 때는 문제가 되겠죠. 네. 그럼 뭐 물 날릴 때 물이 잠길 거고 네. 그죠? 환풍이 안 되니까 당연히 썩은 게 많이 나타나요. 그거는 이제 문제가 오죠. 어. 다만 이제 급격하게 오겠죠.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게. 네. 다만 이제 남향으로 보거나 햇볕이 잘 들어오면은 환풍을 안 시켜도 햇볕이 들어오니까 곰팡이나 이런 안 좋은 기운들이 안 들어올 텐데 네. 북향을 보거나 환풍이 어디 지하에 들어가면은 거기다 바람까지 안 통하면은 운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겠죠. 요즘에 여름에
그 더워가지고 에어컨 트느라 잘 환기 안 시키는데 환기를 많이 좀 무조건 해야겠- 시켜야죠. 그래서 아. 요즘 좋잖아요. 저 가전제품 많잖아. 네네. 환풍 되는 것도 많고 가습기도 많고 제습기도 많고 네. 갖다 놔야죠. 그러면 훨씬 좋아요. 그 제가 알기로 무슨 그 삼성 회장 이재용 집은 공기 정화하는데 뭐 전기세를 뭐 2천만 원을 쓴다는 거. 2천만 원이 문제야. 어. 1억, 2억, 3억까지 써 환풍 시키는데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의 어떤 폐 건강적인 측면도 있지만 뭐 그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그게 운을 필수적으로도- 돌리는 거야, 운을. 아. 그러니까 좋은 기운을 집안에도 끌어당겨서 네. 나쁜 기운을 바깥으로 보내주면 좋은 기운이 계속 들어올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환풍 시설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걸 알고 하는 거겠죠? 당연히 알고 하죠. 아. 그건 말이라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신문에는 근데 돈 버는 사람들이나 운이 좋은 사람들은 풍수를 모르거나 뭘 해도 그런 걸 한단 말이죠. 본능적으로. 그렇죠, 본능적으로. 어. 자기가 모르지만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같은 이제 풍수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게 보면 아, 저 사람이 풍수에 맞게끔 하고 있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운이 급격히 안 좋으신 분들은 갑자기 야, 이게 무슨 전기값도 많이 드는데 환풍이야. 그냥 뭐 햇볕만 쎄 이렇게 되면 갑자기 그 좋은 기운들이 들어오던 게 열이 들어오던 게 일로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사세가 기울어 버리죠. 근데 원인이 없이 기우는 경우들이 그런 경우도 많단 말이죠. 아니 그 사람들이 폐 건강 때문에 그렇다고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본질적으로 알든 모르든 본능적으로 기운을 환기시키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각자 이제 사무실에 좀 환기를 많이 시키고 그렇죠. 가게도 행운목이나 환기를 이런 것도 지금 여기 댓글에 있는데 행운목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네. 트럼프 같은 경우는 행운목이나 대나무 같은 경우를 일부러 집안에 두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큰 상가 같은 경우는 대나무를 두겠지만 집 같은 경우는 행운목 같은 경우도 좋다라고 보죠. 행운목은 그렇게 금전수는요? 크지? 금전수도 좋죠. 그러니까 동전 모양의 잎사귀든 다 좋단 말이죠. 금전수든 행운목이든 이런 건 약간 동전 모양의 네. 활력수가 되잖아요. 어. 이런 경우들은 돈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나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의 지식과도 관련이 돼서 애들 공부하는데도 나무를 갖다 놓으면 좋아요. 그래서 옛날 양반들 댁에서는 일부러 대나무를 뒤에다 심었잖아. 그래서 네, 공부하 맞아요. 서당이나 이런 데면 나무를 대나무잖아. 다. 네. 그게 그 대나무를 심은 게 그 곱게 자라는 것도 그 대나무의 기운을 받는 것도 되기도 하지만 그게 이제 밤 되면 귀신 소리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잠을 깨우는 소리이기도 해요. 아.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대나무를 갖다 놓는데 네. 그런 것도 집안에 두면 나쁘진 않죠. 그러면 지금 질문을 한번 제가 좀 볼 수 있게 조금씩 올려봐 주시겠어요? 네, 풍수에 관련된 질문. 그럼 뭐 곰팡이 드는 집은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환기가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거니까. 뭐 네. 반지하나 지하층인데도 곰팡이가 썼다 그러는 건 나와야죠. 아니면 내가 환풍을 시키거나 뭐 제습기를 넣어서 곰팡이가 네. 없앨 수만 있다면 좋은 집으로 변하는데 네. 그 집이 곰팡이를 계속 제거해도 곰팡이가 있다라는 거는 그건 굉장히 흉터죠. 조화는 뭐 어떤가요? 물어보는데. 조화는 너무 안 좋죠. 아, 조화는 가짜 기운이잖아요. 생기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생기와 죽은 기, 사기란 말이죠. 그건 사기예요. 없는 이만 못한 거네요. 없는 힘만 못하죠. 아니 그러니 사진이 낫지. 사진이 차라리 낫다. 사진이 낫지. 사진은 그걸 보고 기억을 하잖아요. 내가 이때 좋았어. 와 저기 보니까 저 산 너무 좋아. 이런 걸 나오는데 네. 아니 이게 뭐 모양으로 꽃 모양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걸 보고 야 이 꽃이 너무 이뻐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조화는 사기이기 때문에 없는 이만 못하다. 그렇죠. 없는 힘만 못하죠. 네, 없는 이만 못하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한번 질문도 좀 볼까요? 네, 거의 저희가 답변을 다 해드린 것 같아요. 네, 거의 다 해드린 것 같고 시간 되면 사주로 넘어가죠. 예, 사주에 관련된 거 제가 조금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노량진은 거기에 이제 임용고시라든지 공무원 시험이 많은 노량진도 그러면 노량진도 좋죠. 왜냐하면 아까 했잖아요. 바다나 강이 있으면 네. 기운이 가다 뭉쳐진다고. 네. 근데 산의 기운이 뭉쳐진단 말이에요. 왜냐면 노량진이나 이런 데 보면 산이 좀 높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평지가 아니에요. 네. 그런 터들이 이렇게 뭔가 산이 그죠? 고시원을 가려면 산에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산의 기운이 그 정도로 뭉쳐 있다는 얘기죠. 근데 급격한 경사에다가 바닷물이 있으니 노량진이 좁잖아요, 동네가. 네. 네. 그 얘기는 산의 기운이 그렇게 강하게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남동이나 이런 데 보면은
산이 남산의 기운이 굉장히 그 강까지 그냥 몰려와 있잖아요. 네네. 그 얘기는 터가 좁죠. 좁은데 그 기운들이 계속 그 명당터로 자리 잡는 게 산 기운과 그 강 기운이 있다 보니까 터들이 명당터가 빨리 형성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 지역 쪽으로. 근데 압구정동도 보면 강남이 생각보다 오신 분 알지만 평지가 아니에요. 강남이 네. 굴곡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네. 그 얘기는 산의 기운이 계속 내려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주 질문 좀 몇 개만 드리고 제가 이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사건 사고가 계속 자주 나는 사람이 보면 뭐 저번 달에는 접촉 사고 나고 뭐 이번 달에는 뭐에 부딪히고 뭐 이런 사람들은 계속 그게 사고가 이제 반복돼요.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게 역마가 많다라는 얘기를 해요. 네. 그 이제 사주에서 이신사회라고 하는데 역마 기운이 많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바깥에 나돌아다닌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집안에 있는 것보다 나가는 게 좋고 네. 나가니까 사고가 그만큼 많겠죠. 집에 있으면 사고가 네. 안 나잖아. 예. 그래서 사고 수가 많은 사람들은 일단 인신사회나 역마기가 많고 근데 운에서 또 인신사회 운이 온단 말이죠. 대운에서 오고 네. 또 세운에서도 와요. 예. 이러면은 사고 수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위험하죠. 그런 분들은. 그러면 근데 그래서 그런데도 나가요. 음, 그러니까 뭐 그만큼 나가서 활동하는 일이 많으니 사고 수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나 요즘 왜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좀 다치고 좀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있지라고 하면 안 나가는 게 좋은 거네요. 그걸 이제 액막한다라고 하도 액막이라고도 하고 액땜한다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근데 그게 액땜이 진짜 조짐이 보여요. 그게 이게 뭐가 사고수라는 게 갑자기 쾅 하고 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자잘한 것부터 나기 시작해요. 음, 뭐 갑자기 뭐 삐거나 뭐 넘어지거나 뭐가 잠깐만 뭐 잊어버리거나 이런 것들이 반복돼요. 이상하게. 근데 그거는 액땜하는 게 아니에요. 액땜은 뭔가 한번 탕 하고 와요. 그래서 내가 뭐 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뭐 다리가 심하게 접질린다던가 뭐 이긴다던가 이러면은 요걸 좀 떼우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아니고 자잘한 것들이 쌓이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한 반복된 게 한 달, 두 달 쌓이면 이거는 큰 사고로 이어지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징조를 좀 빨리 파악해야 되고. 징조를 파악해야 되죠. 근데 예. 일반 좀 예민하신 분들은 그걸 알 거예요. 이상하게 자잘한 사건들이 겹쳐요. 그리고 그날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이상하게 실수를 몇 번 해요. 뭐 갑자기 물건을 안 갖고 와서 하다던가 마음이 불안해진다던가 아니면 뭐 누가 늦게 온다던가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럴 때는 무리하면 무조건 큰 사고로 일어나거든요. 네. 특히 뭐 장기간 여행을 하거나 예. 좀 멀리 여행을 가거나 이럴 네. 때는 이런 경우들은 웬만하면 운전을 안 하는 게 좋고 예. 안 나가는 게 사실 좋죠. 그리고 뭐 해외여행을 만약에 이제 가려고 했는데 웬만하면 좀 안 그렇죠. 가는 그게 쪽으로. 해외 가기 전에 한 3, 4일 전에 조짐이 일어나요. 네. 이상하게. 아. 그러니까 그렇게 아까 잠깐 잊어버리거나 실수를 하거나 뭐가 덤벙거리거나 너 네. 왜 이렇게 덤벙거려? 뭐 이런 소리를 만약에 제3자가 한다면 많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한테 돈을 잊어버리거나 뭐가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행을 만약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내가 돈을 챙기거나 내가 총무 같은 걸 하지 말아야죠. 왜냐면 물건을 잊어버릴 확률이 네. 그만큼 높아지니까. 그 무죄 사주, 그러니까 재물이 없는 사주. 그 일명 사람들은 이걸 거지 사주라고도 얘기한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옛날 고서나 옛날 네. 학문들 뭐 무죄 사주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요. 근데 옛날에는 무죄라는 건 사주에 죄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자동차에 금은 보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운이라는 게 들어오죠. 운은 이제 내가 이 사주가 자동차라면 내 사주 자동차에 금은 보화를 담을 수 있는 어떤 자리가 없고 그다음에 운에서도 돈이 안 떨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무죄사주라고 하는데 네. 옛날에는 못 벌었어요 정말. 어. 근데 요즘은 어마어마한 거부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 무죄사주들이. 무죄 사주로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신 게 뭐 구글 창업자라든지. 그렇죠. 구글 창업자 스티븐 잡스도 무죄사주고 예. 트럼프도 무죄사주예요. 그다음에 뭐 에어앤비 예. 만드신 분들이 예. 동업자들 3명인데 3명도 없어요. 무죄예요. 다. 근데 어떻게 그런 세계적인 재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 몇백 조도 아니죠. 네. 몇 천조죠. 우리나라 돈. 네. 몇 천조의 돈을 잃었단 말이죠. 무죄사주인데 음. 예를 들어보면 트럼프 같은 경우들은 무죄예요. 토로 태어났는데 토기운이 강한 무죄사주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물이 없는 거죠. 네. 물이 아예 없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목기운이 굉장히 강해요. 아. 목기운이 강하고요. 목을 쓰면 돼요. 음. 그럼 내가 강한 걸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제일 센 거. 근데 무죄사주라는 거 이거죠. 돈을 벌 확률이 돈 쪽으로 가면 0이라는 거야. 근데 내가
목기운. 나무로 가면 그게 90%나 100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럼 나무라는 기능이 부동산이나 기획이나 권력이에요. 그럼 내가 권력 지향적이 되거나 부동산 지향적이 되면 큰 돈을 벌어요. 근데 트럼프가 이쪽으로 안 하고 다른 쪽으로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날려가지고 거의 부도 1위까지 갔었잖아. 그러다가 네. 다시 부동산이나 권력 쪽으로 가니까 다시 작잖아요. 그러니까 무죄 사주 내도 돈을 벌 수 있는 게 내가 그런 형태를 띠면 돼요. 그러니까 스티븐 잡스 같은 경우는 화기운, 병화일주인데 토기운이 되게 많단 말이죠. 네. 목이랑 토밖에 없어요, 이분은. 네. 그럼 목토밖에 없으면 이분은 목이라는 거 기획이나 아이디어라 그랬잖아요. 토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생각이나 지식적인 거거든요. 그럼 내가 아이디어를 갖고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기획을 하면 돼요. 그럼 내가 그런 쪽으로 하면 아니 그잖아,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는데 돈을 엄청나게 벌잖아요. 또 하나가 에어비앤비 만든 그게 이제 저거죠, 합숙 예. 숙박업체, 공유 그거 숙박업. 공유 네. 숙박업체 그거 처음 하신 분인데 이분도 무죄사주예요. 근데 이분이 디자이너들이거든요, 두 분 다. 디자이너에서 토기운인데 화금을 써요. 그러니까 이분은 디자인적인 요소로 해서 돈을 번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사주래도 네. 돈을 벌 수 있는 이유가 내가 돈을 안 하면 되잖아. 돈 쪽으로 안 가면 되지. 그럼 내가 제일 잘하는 분야 쪽으로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럼 잘하는 것 쪽으로 하다 보면 돈을 따라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죄사주는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하면 그렇죠. 이건 이제 사주 보시는 분들은 알 텐데 네. 이제 육치라는 게 있어요. 이제 비겁이라서 이제 비견겁재라는 게 있고 네. 식신상관, 식상관이 있고 그다음에 관성이라 해서 편관, 재관이 있고 네. 뭐 이런 게 있어. 근데 비겁의 시대라는 게 이거야. 비겁이라는 게 이제 일간이 강할 때를 나타내는데 비겁 네. 시대는 내가 힘이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 얘기는 내가 힘이 세다는 얘기는 그거는 원시 시대 때잖아. 힘센 놈이 장땡이었잖아. 네. 힘센 놈이 왕이었고 예. 이럴 때는 비겁이 왕이었죠. 네. 그러니까 비겁을 쓰는 시대였단 말이죠. 예. 그러다가 시대가 지나면서 식상을 쓰는 시대로 갔어요. 식상은 한마디로 먹을거리를 잘 만들어 오거나 한마디로 뭐 농사를 잘 짓거나 네. 사냥을 잘하는 거야. 예. 식상관이 손재주를 나타내거나 말재주를 그러니까 이제 나타내거든요. 아주 예전에는 비겁의 시대,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식상관의 식상의 시대로 넘어갔죠. 예. 그러다가 이제 관성의 시대로 넘어간단 말이야. 관성은 권력지향적이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사람을 잘 다루고 내 부하로 만들고 내가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왕권의 시대로 넘어간 거죠. 전제주의 국가로. 네. 이럴 때는 관성이 최고였죠. 그러다가 이제 왕권의 시대가 이제 무너나면서 재성 시대로 들어왔단 말이죠. 이럴 때는 돈 잘 버는 사람이 잘 땡이에요. 네. 돈이라는 거는 돈을 버는 거죠. 그걸 사기를 치던 아니면 돈이 되는 것들을 내가 빨리 만들어주던 네.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빨리 예. 대주던 그게 재성의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다가 요즘은 인성의 시대라고 한단 말이죠. 인성의 네. 시대라는 거는 한마디로 머리 쓰는 거야. 내가 아이디어를 써서 그게 좀 AI나 IT 계열이잖아. 네, 네. 지금 유튜브도 똑같죠. 예. 이것도 인성인 거죠. 그럼 내가 인성의 시대에 쓰고 있으면 내가 어떤 좋은 창의력과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내가 기발한 걸 만드는 게 훨씬 더 낫죠. 그게 에어비앤비에도 그거 네. 숙박업체고 네. 똑같고 구글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유튜브도 뭐 이제 컨텐츠를 그렇죠. 가지고 뭐 이렇게 콘텐츠도 만드는 돈을 것도 똑같고. 버는 거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면 네. 그 시대에 맞게끔 가야지. 이 사주를 보니까 재가 없어. 사주를 보니까 관이 없어. 뭐 그러니까 너는 결혼을 못 할 거야. 너는 뭐 뭐라 못 할 거야. 넌 돈을 못 가. 이거는 진짜 1차원적인 사고. 그 아까 이제 잠깐 결혼 얘기하셔가지고 결혼을 물론 상대자가 중요하긴 하지만 결혼을 하면 더 잘 풀리는 사주. 결혼을 해서 좀 더 이제 인생이 하락으로 가는 사주. 뭐 이런 게 있나요? 그거는 많죠. 그거는 많죠.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부족한 점을 상대가 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 그럼 그쪽에 돈을 채워주거나, 내가 아이디어는 많은데 이걸 어떻게 행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식상관의 사주라서 그걸 갖다가 풀어주는 사주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게 이제 인연법이라고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진짜 사람 팔자는 진짜 배우자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혼자 돈을 벌 수는 없잖아요. 네. 혼자 뭘 할 수는 없는 네. 시대고 요즘 같은 현대 시대 때는 그러면 그게 나의 채찍근이 배우자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네. 그 다음에가 이제 어떤 동료나 네. 친구가 될 수밖에 없어서 배우자 잘 만나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그러면 요즘에는 사실 결혼을 뭐 거의 절반 정도는 안 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시대가. 안 한다고 봐야죠, 시대가. 근데 결혼을 애초에 그냥 안 하는 게 누구를 만나든 안 하는 게 득인 사주도 있나요? 있죠. 아, 그것도 있죠. 왜냐면 그것은 이제 스님 사주 같다라고 하잖아요. 스님 사주 같은 경우는 자기 자아에 빠지거나 예. 자기 매립에 빠지거나 자기만 아는 사주들이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이 사람을 갖다가 누가 자극을 하려고 그래도
영향을 안 주고 이 사람 생각으로 자꾸만 얘를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네.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들은 혼자 사시는 게 낫지. 굳이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사상이나 그런 철학을 그런 어떤 행위나 이런 걸 내가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위로를 좀 드리고 싶은 게 굳이 결혼을 내가 안 하는 게 막 사회적으로 봤을 때 내가 뭐 좀 부족한가? 아니면 나 결혼해야 되는데 왜 못하나? 그게 아니라 아니죠. 예. 그게 내가 필요한 걸 간절하게 모르기도 할 때도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그게 작동하기도 해요. 내가 뭐 한 40, 50까지 내가 진짜 결혼 안 하고 혼자 산다 하다가 갑자기 50에 결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예.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내 짝을 못 찾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네. 그 짝을 찾으면 분명히 자극을 받아요. 근데 그게 내 행복감이 일에서 행복감을 찾았어. 나는 취미에서 행복감을 찾았어. 이러면 그게 이 사람이 없어도 충분히 뭐 한번 상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이랑 틀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무조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야 돼 이거였다면 요즘은 내가 뭐 방송도 있고 뭐 취미 활동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점을 점점 모르는 거야. 왜냐면은 내가 밥 해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냥 카톡해서 오면은 밥 네. 오고 네. 그다음에 내가 돈을 벌고 싶은데 회사가 그걸 마련해주고 네. 내가 취미 활동을 했는데 취미 활동을 마련하는 동호회가 있다면 내가 이 사람이 굳이 필요가 없잖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혼자 스스로 못해. 근데 이 사람을 만나서 어떤 취미 활동을 하고 내가 어떤 활동을 한다면 무조건 얻어야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혼해서 더 잘 풀리는 사주도 있고 그다음에 결혼을 굳이 안 해도 잘 사는 그렇죠. 사주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그거는 내가 이제 어떤 이 사주가 꼭 얘는 결혼을 무조건 못할 거야 이런 거는 없어요. 네. 다만 이런 사람이 그런 직업을 가졌을 때 결혼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 내가 뭐 스님이나 신부가 되면 못하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직업을 그렇게 갖는 거죠. 근데 내가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직업들이 있어요.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어떤 내가 뭐 배우자가 없으면 힘이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는 해야지. 마지막 이제 저희가 원래는 1시간만 하려고 했는데 지금 20분이 초과됐는데 마지막 질문인데 말년운이 참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중요하죠. 그 말년에 좀 잘 풀리는 사주나 그런 사람의 좀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사주는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예요. 그러니까 평생 자기가 어떤 사주인지 모르고 받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주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 네. 사람에 맞는 적성이나 재능을 찾는 거죠. 그거 MBTI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네. 이제 MBTI랑 사주가 틀린 게 사주는 운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변화가 된단 말이죠. 이 사람이 어떤 내가 뭐 토끼냐 거북이냐 태어나도 내가 지금 거북인데 지금 토끼랑 산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고 네. 어떤 물에서 있을 수도 있잖아. 거기서 대운의 차이가 또 크잖아요. 네. 근데 대운은 보통 30년씩 바뀌는데 30년씩 4번이 바뀌어서 120년을 살거든요. 네. 근데 옛날에 수명이 짧았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3, 40살이면 죽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한 사이클을 탔는데 요즘은 2사이클, 3사이클까지 타는 네. 시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내가 좋아하는 일이 생겼고 내가 여기서 승부를 건다 그러면 그걸 꾸준히 하면은 나중에는 그 운이 들어올 때 피기는 해요. 네. 근데 그게 첫 번째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재밌어 하는 일, 그게 또 돈까지 된다면 그 일을 계속 한다면 지금은 운이 없어도 반드시 운은 와요. 네. 왜냐 그게 안 올 수 없거든. 꼭 그게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이오리듬 같이 네. 운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는 분명히 온단 말이죠. 근데 네. 그게 이제 30년 후일지 10년 후일지는 모르겠지만 오기는 온다는 얘기죠. 그렇게 가거나 아니면 운을 좀 빨리 끌어당기는 거죠. 좀 어떤 정보를 듣고 네. 내 사주가 이렇고 어떤 시대가 지금 이렇게 흐르면 앞으로 30년, 40년 내의 운을 내가 직업 끌어 쓰는 거야. 그러니까 끌어 쓴다라는 건 내가 그런 직업바로 바꾸고 네. 내가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 아니면 네. 그런 나라로 가거나 이렇게 되면 말년운이 급격하게 피는 사람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말년운이 피는 사람의 특징은 그래도 어느 정도 쭉 뭘 하다가 그때 이제 말년에 그렇죠. 그거 빛을 보거나 빛을 보거나 아니면 이럴 수도 있겠네요. 나 몰랐던 내 사주를 말년에 깨닫고 말년에 그렇죠. 운이 필 그게 수도 이제 있고요. 어떤 친구를 만나던 어떤 네. 배우자를 만나던 어떤 동료를 만나던 아니면 어떤 갑자기 내가 뭐 정년퇴직해서 할 게 없어서 정년퇴직해서 뭘 했는데 우와 그게 대박이네. 여기서 대박이 터져서 막 올라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나한테 맞는 것만 찾으면 그렇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빨리 찾는 거죠. 그냥 선생님이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사주팔자를 내 사주팔자에 대한 이해가 좀 어느 정도 있으면 사는데 도움이 정말 많이 많이 되죠. 되죠. 정말 네. 많이 되죠.
그래서 옛날부터 돈 있는 사람들은 세 명을 뒀단 말이죠. 변호사, 그죠? 법적으로 내 문제를 네. 해결해 줄 사람, 회계사, 금전적으로 내 돈을 관리해 줄 사람. 예. 그 다음에 저희 같은 이제 사주쟁이들이죠. 이게 네. 그게 심리학자도 될 수가 있고, 네. 뭐 철학자도 될 수가 있고, 어떤 정신적인 멘토가 될 네. 수도 있겠죠. 종교학자가 될 네.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같은 이제 사주를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세 명은 거의 다 두셨어요. 정말로. 이거는 뭐 양반도 그렇고, 옛날, 지금도 그래요. 네. 지금도 돈이 쓰신 분들은 이 세 명을 반드시 둬요. 그 얘기는 어차피 판단은 본인이 하겠지만, 네. 그래도 나 대신 누가 내 생각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더 든든하잖아. 그리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 내가 어떤 일을 헤쳐나갈 때 좀 더 안정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그건 옛날에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만 행했는데 요즘은 인터넷이나 온라인이 많이 발달해서 좀 쉽게 접할 수가 좀 있죠. 그러니까 그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좀 그걸 갖다가 내가 알아보는 거죠. 이거는 미신이야. 이건 난 돈이 없어. 이렇게 네. 하는 것보다 인터넷만 쳐도 뭐 법률 상담해 주는 네. 사람 많고 회계도 네. 많잖아요. 그러니까 회계나 이런 것들은 내가 투자나 주식이나 이런 거에 나는 아예 못해.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해보는 거죠. 그래야 사회 돌아가는 걸 알고. 그죠? 법적인 것도 내가 법이랑 상관없어 이런 게 아니고 모든 게 우리나라는 법적인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법적을 모르면 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면 내 삶이 훨씬 더 탄탄해지겠죠. 지금 이제 그 여기에 겸재 선생님에 대한 좀 소개를 해주세요 그랬는데 겸재 선생님 내 사주는 내가 본다 책은 겸재 선생님이 쓰신 책은 아니고요. 네. 겸재 선생님은 내 손금은 내가 본다를 우선 네. 쓰셨습니다. 저희 내 손금은 내가 본다를 쓰신 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워낙 상담 이야기 많긴 하지만 네이버에 겸재철학원 치면 논현동에 위치해 있고 거기에 이제 아까 소개해 주셨다시피 민광욱 선생님입니다. 겸재 선생님은. 그래서 혹시 뭐 한번 꼭 뵙고 싶다라고 하면 인연이 닿으면 또 뵐 수 있는 거니까 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저희 생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점심시간 잘 또 마무리하시고, 한 주 행복하고 잘된 운명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